선생님, 저만 그런 건가요? 밤이 되어서 사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액도 안 나오고요. 이젠 진짜 끝난 건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제 진료실에 오시는 60대 이상의 남성분들 10명 중 9분은 이런 경험으로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겠지.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도 될까? 이렇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셋 중 한 명이 정액이 없는 절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드라이 오르가슴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사정 없이도 절정을 맞이하는 현상입니다. 최근 들어 고령 남성의 성기능 변화나 오르가즘의 형태에 대한 관심이 의학계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성적 삶에 대한 용기와 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사정없이도 만족스러운 절정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전입성과 성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까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실제적이고 유익한 지식까지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의 내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의료 현장에서 그리고 비뇨기과 전문 분야에서 수많은 고령 남성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온 박지원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은 아무리 해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성욕은 있는데 몸이 반응을 안 합니다. 정액이 아예 안 나와요. 혹시 병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결같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한 노화로 치부할 수 없는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불안은 곧 희망이 됩니다. 우리 몸은 60대에 접어들면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성적 반응의 변화죠. 당신의 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전립선과 정낭 기능의 둔화입니다. 정액은 단순히 고환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과 정낭이 정액 90% 이상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관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탄력을 잃고 생산과 배출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액이 줄거나 아예 사라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둘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감소입니다. 60대가 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에서 40대 시절보다 평균 40% 이상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뿐만 아니라 절정의 강도, 감각의 민감도, 회복 속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불을 당기는 성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셋째, 혈액순환과 신경 전달의 저하입니다. 성적 반응은 피와 신경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좁아지고 신경의 반응 속도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사정 반사를 일으키는 신경 자극도 약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38%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요? 하지만 그만큼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공통된 변화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엔 안 그랬는데, 남들 다 괜찮은데 왜 나만,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부산에 사시는 72세 최철수 님도 처음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 전립선도 호르몬도 정말 내 몸 전체가 달라진 거였네요. 맞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변화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결코 고장이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단지 새로운 리듬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몸이 이제 조금 더 나를 돌봐달라고 말해주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몸의 리듬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보살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리듬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부터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활기찬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작정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지 말고 몸이 원하는 속도, 호흡, 감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어떻게 자극을 회복하고 어떻게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며 어떻게 뇌와 감각을 다시 깨우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의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새로운 성의 방식을 배우라고 알려주는 중입니다. 이제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면 몸에 어떤 위험, 신호가 생기는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지 성적 문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 전체를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정이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체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의학적인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라며 안심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사정이 안 되니까 오히려 편하죠. 이제 성생활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진료실에서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침묵의 건강 위기였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어. 그게 단지 쾌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사정이 되지 않는 상태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경고는 정화 작용의 상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사정은 단순히 성적 행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오래된 정자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정화 작용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몸 안에 쌓인 오래된 정자, 노폐물, 정액 잔여물을 배출시키는 정화 시스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정액이 배출되지 않으면 이 노폐물들이 전립선, 정낭, 사정관 등 남성 생식기관 내에 계속 남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전립선이 붓고 만성 통증이나 배뇨장애, 심지어 정낭염, 고환염 같은 감염, 질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비뇨기학회 공식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사정 빈도가 매우 낮은 65세 이상 남성일수록 전립선 기능 저하 및 만성 염증, 질환 발병률이 뚜렷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경고는 정신 건강의 위협입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의 공백, 그건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 해소가 어려워지면 심리적인 만족감도 낮아지게 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로워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즉 사정이 어려운 상태를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관리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호르몬과 뇌화학의 변화 때문입니다. 사정이나 성적 자극을 통해 분비되던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기쁨 호르몬이 감소하면 우울감, 무기력, 분노, 피로감이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성적 만족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신경계와 면역계를 균형 있게 만드는 뇌의 보상 시스템입니다. 그 고리가 끊어지면 마음도 몸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대전의 65세 박수연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사정이 안 된 이후로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괜히 예민하고
사람 피하고 말수도 줄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나중엔 스스로 우울증, 약을 찾을 정도였어요. 처음엔 성기능 변화 때문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몸에서 쾌감이 사라진 순간부터 삶의 온기까지 함께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변화를 그냥 두지 마세요.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지 마시고 쾌감이 사라졌으니 그냥 잊자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몸과 마음을 지키는 행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는 단지 성기능이 줄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돌봐줘야 할 시간입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어떻게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실 때 하는 자위 습관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 사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혼자 해결은 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자위 습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정액도 안 나오고 쾌감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하며 성적인 욕구를 빠르게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무심한 습관이 당신의 회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사정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어차피 안 나오니까 라는 생각이 아예 자위행위 자체를 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골반접근이나 성기능과 관련된 신경의 활동이 점점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쾌감을 느끼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은 많은 남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패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 중 과도한 자극 추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차피 사정은 안 되니까라며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만 자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진 않나요? 몸이 반응하지 않으니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영상 자극, 소리 자극, 기구 자극까지. 감각이 무뎌졌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강하게 자극하려 합니다. 음경을 과도하게 세게 쥐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반복하게 되고 이런 자극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무감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음경 고유의 섬세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골반적인 만성적인 긴장을 유발하여 성기능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경의 신경세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두뇌의 쾌감 회로를 둔감하게 고착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평범한 자극으로는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극 중독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 습관은 골반저근의 긴장 고착화입니다. 자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허벅지, 엉덩이, 복부에 힘을 꽉 주며 짧은 시간 안에 해소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골반저근육 회음부,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되고 경직됩니다. 문제는 이 근육이 정액을 배출하고 사정 반사를 일으키는 핵심 부위라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항상 긴장된 상태가 되면 오히려 사정을 방해하고 나아가 성적 반응 자체를 방해하는 구조로 굳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위험 습관은 조급함과 감각 소외입니다. 빨리 끝내고 자야지.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의무적으로라도 풀고 자자. 이런 생각으로 반복하는 행위는 성적인 감각을 쾌감이 아닌 기계적인 해소로 바꾸게 됩니다. 뇌는 이런 행위에 대해 흥분보다는 피로함, 무감각함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파트너와의 성관계에서조차 쾌감의 신호가 잘 올라오지 않는 감각의 단절이 찾아옵니다. 70세 광주에 사시는 이정민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매번 자위를 할 때마다
빨리 끝내는 게 습관이 됐었어요. 감각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해소만 생각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턴 진짜 아무런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이정민님은 저와 함께 감각 회복 프로그램을 3개월 진행하며 다시 성적인 반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느린 감각 자극으로, 짧고 급한 행위보다는 여유 있고 집중된 호흡으로, 해소를 위한 의무가 아닌 즐기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당신의 성적인 삶을 다시 설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제시를 중심으로 실제로 따라하면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강한 확신과 몰입을 유도하는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1에서 3단계로 실생활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이제 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동안의 변화, 원인, 위험 요소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직접 실행할 차례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막막해져요. 그래서 저는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사정이 어렵더라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자위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안전하며 무엇보다 나이와 관계없이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위 방법 3가지 중 첫 번째는 슬로우 터치 기법입니다. 이는 빠른 자극 대신 천천히 감각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음경에 직접 자극을 주기 전에 허벅지나 하복부 회음부 주변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긴장을 풀고 감각을 일깨우는 접근입니다. 이런 간접적인 자극은 신경을 서서히 활성화시키며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성적인 만족감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쾌감을 추구하기보다는 감각이 깨어나는 과정을 즐기려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강한 자극 대신 느린 감각을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정이 없어도 우리 몸은 충분히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로우 터치 기법이란 자위를 할 때 자극을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손끝으로 천천히 가볍게 손의 온기와 접촉의 느낌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지만 이게 감각을 다시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복식 호흡과 골반적은 이완법이라 자위나 감각 자극 중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배를 부풀렸다가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회음부를 의식적으로 이완해주면 과도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성적 반응이 달라집니다. 온열 자극 요법이라 따뜻한 수건을 2에서 3분간 회음부에 얹어보세요. 혈류가 몰리고 신경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자극 전 준비 운동처럼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드라이 오르가즘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감각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모두 자극을 줄이는 대신 감각을 깨우고 몸을 이완시키는데 중점을 둔 방식으로 고령자의 몸과 감정에 더 잘 맞는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적 만족이 단순한 행위의 끝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러한 습관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심리적인 문제는 물론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은 모두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잊고 지냈던 성적 감각을 서서히 되살려주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실제로 대전에 거주하시는 75세 김찬호님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뒤 사정이 되지 않아도 이 3가지를 매일 10분씩만 해봤는데도 어느 날부턴가 정말 깊은 만족감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사정이 안 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깨어난 감각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 치유법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근본부터 회복하는 자연 치유법. 우리가 생각하는 성기능은 사실 전립선과 혈류, 그리고 호르몬이라는 세 축 위에 존재합니다. 이걸 동시에 살려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혈류를 촉진하는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 부위에
유연성과 혈류 상태는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동작은 무릎을 구부리고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떨어뜨리는 운동. 이 간단한 동작이 골반 내 혈류를 개선하고 전립선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 하나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이 바로 온욕요법입니다. 잠자기 전 10분간 무릎 아래만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하체 혈류가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성기와 골반 주변이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는 성기능 영양소 섭취입니다. 아연이 들어가 있는 식품으로는 굴, 호박씨,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는 두부, 달고기,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품으로는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을 매일 식탁에 올리세요. 이 세 가지는 성호르몬 분비와 정액 생성을 동시에 도와주는 자연 영양제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 하루 7시간 숙면, 아침 햇빛 10분, 가벼운 하체 걷기 운동 20분. 이 세 가지는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분비를 돕는 노년기 호르몬 회복 루틴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70세 김태호님은 아침에 호박씨와 아보카도 샐러드를 먹고 햇빛 쬐며 천천히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점점 살아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비밀은 뇌입니다. 모든 쾌감의 중심은 신체가 아니라 바로 상상력과 감정, 그리고 호흡입니다. 좋았던 기억 떠올리기. 젊었을 때의 행복한 순간, 가슴 뛰던 기억을 상상하며 감각을 자극하세요. 이건 뇌의 쾌감 회로를 자극하는 최고의 트레이닝입니다. 감각 하나하나, 음미하기, 손끝의 촉감, 숨소리, 주변 온도, 작은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단순한 자위도 깊은 감각 체험이 됩니다. 목표는 사정이 아니라 깊은 만족입니다. 일상 속 연습 습관화, 회음부 이완 스트레칭, 호흡 명상, 자위 후 충분한 휴식과 감사. 이 작은 반복들이 다시 감각을 회복하는 뇌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63세 박진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요. 뇌를 활용하는 순간 쾌감이 달라졌어요. 사정은 안 됐지만 그 이상으로 깊은 여운이 남더군요. 이 3단계 실천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10분만 투자해보세요.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반응하고 삶 전체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성의 기쁨은 여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마지막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가보시죠. 이 나이에 뭘 더 바래요? 끝났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편하긴 하네요. 이제 그런 건 내려놓을 때 아닐까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 한 문장을 꺼냅니다. 아니요. 성은 절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스스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고령 남성들을 만나며 가장 강하게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분일수록 더 깊은 쾌감과 더 큰 행복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거창한 치료를 받은 것도 비싼 약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몸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감각을 더 예민하게 귀 기울였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아직 살아있는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지 성기능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삶의 온도가, 표정의 생기가, 부부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성은 단지 육체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껴안는 방식이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보는 감각이며 존재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감각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사정이든 아니든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상관없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78세 윤성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웃겼어요. 이 나이에 뭘. 근데 어느 날 제 몸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다시 걷고, 씻고, 챙겨 먹고, 무심코 손을 잡고. 그게 기적이더군요. 그분은 단지 다시 성적 만족을 느낀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미소 짓는 밤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참았던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훨씬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몸을 애정으로 바라보시고 감각 하나하나에 감사해 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다정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나이는 단지 숫자가 되고 성은 다시 에너지가 됩니다. 저 박지원은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불꽃을 다시 되살리는 작은 불씨 하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이제 당신의 선택으로 충분히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공유도 꾹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변화, 느낀 점, 질문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영상을 당신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성은 끝났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뜨거운 내일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